65세에 겪게 될 치명적인 심장마비가 사실 당신이 32세 때 야근하면서 막 무심코 먹었던 페퍼로니 피자 한 조각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확 와닿는 아주 무서운 상상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막 나기 시작할 때쯤에야 혈관이나 심장 건강을 걱정하잖아요. 네네, 보통은 그렇죠. 당장 아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깊이 있는 탐구, 딥다이브 자료에 따르면요. 당신의 혈관은 이미 30대부터 조용히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조용한 기록이라는 표현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혈관벽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은 당장 내일 아침 컨디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네, 전혀 모르죠, 우리는.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물리적인 형태로 우리의 혈관을 좁혀버립니다. 통증도 없고 전조 증상도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심혈관 질환이 가진 가장 무서운 생물학적 특징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핵심 주제가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 아침마다 지혜 318호 100세 시대의 참된 지혜, 청년기부터 준비하는 혈관 건강과 시니어의 책무, 이 글의 이면을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제목부터가 약간 묵직하네요. 맞아요. 이 글이 단순히 미국 심장협회, 그러니까 AHA의 새로운 콜레스테롤 의학 지침을 막 요약해 놓은 그런 건강정보지가 아니거든요. 네, 저도 읽어봤는데 그 차가운 의학 데이터를 보수주의적 삶의 철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렌즈를 통해 해석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의학과 철학의 결합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도발적인 텍스트입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건강 정보가 막 넘쳐나는 정보 과부할 시대에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주 거시적인 맥락을 제시해주는 흥미로운 자료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이 칼럼은 건강관리를 현재의 쾌락을 절제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또 세대 간의 책임을 다하는 보수적 가치관과 아주 명확하게 결부짓고 있어요. 정치적 이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진행자는 이러한 특정 이념, 좌든 우든 그런 성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는 오직 원문이 제시하는 그 의학적 사실과 철학적 관점의 흥미로운 결합 자체를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분석해서 당신에게 전달할 뿐이니까요. 네, 그 논리의 구조 자체를 따라가 보는 것만으로도 지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죠. 미국 심장협회가 지침을 개정하면서 30세부터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30세부터요? 확 땡겨졌네요. 네, 이거 마치 60세가 돼서 은퇴 걱정을 하는 대신에 첫 월급 받자마자 노후 자금을 막 붓기 시작하는 것과 같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30대는 우리가 스스로 약간 천하부적이라고 느끼는 시기잖아요. 막 새벽까지 술 마시고 첫 차 타고 출근해도 멀쩡하다고 느끼는데 그렇죠. 체력적으로 가장 정점일 때니까요. 대체 30대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그리고 원문은 왜 굳이 이 시기의 관리를 특정 가치관과 연결짓는 걸까요? 철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그 이유가 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네, LDL 콜레스테롤이요. 이 LDL 입자들이 피 속을 막 떠다니다가 스트레스나 흡연, 나쁜 식습관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상처가 난 혈관 내벽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상처난 곳으로 파고드는군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대식세포가 이 파고든 LDL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막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면역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먹어치운다고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막 청소해주는 거잖아요. 적당량이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30대의 무절제한 식습관으로 콜레스테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먹게 되나요? 맞습니다. 대식세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LDL을 과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콜레스테롤을 잔뜩 머금은 채로 대식세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세상에, 먹다가 죽는군요. 네, 이걸 거품세포라고 부르는데 이런 죽은 세포들의 사체와 염증 물질들이 수십 년에 걸쳐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여서 아주 끈적한 플러크, 즉 피떡을 형성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내 혈관벽 안에서 일종의 좀 좀비세포 무덤이 막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좀비 세포 무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건 마치 새 집의 깨끗한 수도관 내부에 아주 미세하게 녹이 슬기 시작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처음에는 물이 잘 나오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근데 한 30년 뒤에는 그 녹 때문에 수도관이 완전히 막혀버려서 결국 파열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수도관에 녹이 쌓이는 속도가 30대부터 복리로 굴러간다는 게 심장협회의 경고인 겁니다. 일찍 쌓이기 시작한 플라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굳어지고 터지기 쉬운 상태로 변질되니까요. 생물학적인 이유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복리로 쌓인다는 말이 훅 들어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네, 어떤 점이요? 아무리 기전이 그렇다 한들 30대에게 60대에나 발병할지 모르는 질환을 위해서 막 수도승처럼 살라고 요구하는 건 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저자도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당연히 알 텐데 왜 굳이 30대의 관리를 그렇게 강박적으로 강조하는 걸까요? 일종의 이념적인 태도 표명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저자가 왜 그것을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져야 할 당연한 책무를 보는지 그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칼럼은 조기 예방을 단순한 건강이 아닌 삶을 대하는 태도로 격상시킵니다. 보수주의 철학의 핵심이 뭔가요? 당장의 충동과 쾌락을 절제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위험을 통제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거잖아요. 아, 현재의 절제로 미래를 대비한다. 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고통도 없는 30대의 혈관을 스스로 통제하는 행위야말로 인간이 본능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미래를 기획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임감 있는 지식인의 태도라고 원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와, 쾌락에 대한 통제력이 곧 그 사람의 철학적 성숙도를 보여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는 행위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30대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건강의 복리, 그 자산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죠. 네, 여기서 칼럼은 개인의 안위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홀싱적 거시적인 영역으로 논의를 확장하더라고요. 앞서 언급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라는 개념을 받아서 건강의 사회적이고 가족적인 책임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건강이 단순히 나 혼자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사회와 가족을 향한 어른의 숭고한 책임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우리는 시니어 세대를 바라보는 저자의 아주 엄격한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엄격한 시선이요? 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의존하게 된다는 체념 섞인 운명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흔히 자동차가 오래되면 막 고장나는 걸 숙명이라고 생각하듯 그렇게 말하죠. 차가 20년이나 됐으니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요. 그런데 저자는 이 운명론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칼럼에 등장하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스티븐 니센 박사의 지적이 나오죠. 네, 그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의학으로 심혈관 질환의 무려 80%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요. 80%라니요? 80%가 예방 가능하다는 말에 생물학적 의미를 아셔야 해요. 심혈관 질환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늙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이 아니다. 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아주 명확한 물리적 요인들이 누적된 결과물에 가깝죠. 유전이나 피할 수 없는 노화로 인한 20%를 제외하면요. 나머지 80%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와, 아까 제가 자동차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확실해지네요. 자동차가 퍼진 건 차가 늙어서가 아니라 내가 엔진 오일 갈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아주 뼈아픈 팩트 폭력이군요. 하하, 네, 팩트 폭력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칼럼 저자가 시니어들에게 요구하는 심리적인 전환이 정확히 어떤 건지 이제 알겠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아이고 늙어서 운명이려니 하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질병의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벗어나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거죠.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능동적인 수호자가 되라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60세가 되어 후회하기보다 당장 과학적 관리를 시작해서 자녀 세대에게 엄청난 의료비나 간병의 짐을 지우지 말라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것, 그게 나이 든 자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거죠.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후대를 위한 수호자의 역할이라 당신의 부모님 혹은 미래의 나이들 당신 자신을 떠올려 보면 이 관점이 얼마나 묵직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자, 그렇다면 건강이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통제해야 할 책임이라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철학적 당위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봐야죠. 네,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의 식탁에서부터 무엇이 달라져야 할지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칼럼이 제시하는 식단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맞아요. 현대의 흔한 건강쇼 프로그램들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죠. 보통은 막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더 먹어야 하는지에 집착하잖아요. 홈쇼핑만 틀련 나오는 온갖 슈퍼푸드나 영양제들 말이죠. 그런데 원문의 저자는 채소, 통곡물 등 푸른 생선 위주의 소박한 식단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영양학적 팁이 아니라 자기 수양의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넘치는 과잉 영양 시대에 맞서는 수양이죠. 좋은 것을 먹기보다 나쁜 것을 피하라. 이 엄격함을 훨씬 더 강조해요. 저자가 왜 그렇게 트랜스지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지 생물학적 작용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트랜스지방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방이거든요. 아,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몸에 들어오면 단순히 살이 찌는 게 아니라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은 막 억누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와, 청소부는 없애고 쓰레기만 잔뜩 늘리는 거네요? 심지어 혈관 벽에 직접적인 염증 반응까지 일으키죠. 생물학적인 테러리스트나 다름없습니다. 아, 이건 마치 구멍난 보트에서 물을 퍼내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그 구멍부터 꽉 틀어 막아야 한다는 뜻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로 물을 퍼내봐야 매일 밤 트랜스지방에 가득한 치킨으로 혈관에 막 구멍을 뚫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일상의 유혹을 견디는 절제력만큼이나 원문이 식단과 병원 검진을 연결지어 강조하는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객관적 지표와 공적 체계, 즉 권위에 대한 신뢰입니다. 민간요법에 기대지 말고 국가건강검진 등 공적 체계와 전문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아, 그걸 질서와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로 연결했군요. 그래서인지 아주 명확한 숫자를 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주죠. LDL 콜레스테롤 수치 100, 그리고 고위험군은 70. 사실 온갖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그냥 건강을 위해 모든 걸 조심하세요. 이런 두루뭉술한 말은 너무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헷갈리죠. 하지만 100, 그리고 70, 이렇게 객관적 수치가 주는 명확함이 목표 타겟으로 주어지니까 오히려 정보 과부하가 확 덜어지는 기분입니다. 네, 그 숫자가 주는 객관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과학적 개념이 하나 더 등장해요. 바로 리포단백질 A 검사에 대한 권고입니다. 아, 리포단백질 A, LPA라고도 부르던데 이건 도대체 기존의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혈관벽을 파고드는 일반적인 LDL 입자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리포단백질 A는 그 일반적인 LDL 입자에 아포리포단백질 A라는 아주 끈끈한 단백질 꼬리가 하나 더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끈끈한 꼬리가 달린 슈퍼 악당 같은 거네요. 네. 이 꼬리 때문에 일반 콜레스테롤보다 혈관벽에 훨씬 더 악착같이 들러붙고 피떡을 만들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성질이 극단적으로 강합니다. 와, 그럼 식단을 엄격하게 하고 막 운동을 죽어라 하면 이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검사가 던지는 가장 가혹하면서도 철학적인 부분인데요. 리포단백질 A 수치는 90% 이상이 유전에 의해 결정됩니다. 네. 유전이요? 네, 당신이 아무리 매일 샐러드만 먹고 마라톤을 뛰어도 태어날 때부터 높은 수치를 물려받았다면 식이요법으로는 거의 안 떨어집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검사를 해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냥 억울해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체 왜 굳이 검사해서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저자의 독특한 시각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객관성을 중시하는 지식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신이 타고난 유전적 한계와 체질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죠. 눈가림하지 않는 거죠. 아, 나의 불리함을 그대로 직시한다. 네, 내게 불리한 조건이 주어졌다면 억울해할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즉 일반 LDL 수치를 70 미만으로 더 극단적으로 낮추고 혈압을 더 철저히 관리하는 식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바꿀 수 없는 타고난 운명을 직시하고 그 위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둔 이성적인 자기관리네요. 네, 유전적 한계조차도 규율로 극복하려는 태도죠. 정말 칼럼 저자다운 결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이 방대한 이야기의 맥락을 하나로 꿰어볼 시간이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의학이 선사한 100세 시대라는 길고 긴 무대 위에서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100세 시대의 진짜 승자는 그저 수명 연장의 기술로 기계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거동하며 품격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원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혈관 관리는 그 품격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뿌리이자 철골 구조인 셈이죠. 오늘 나는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당장 내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무엇을 먹고 또 건강검진 결과표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기를 바랍니다. 네, 생물학적 지표가 곧 한 개인의 철학적 규율을 보여주는 성적표가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전문가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남길 만한 깊은 여운이 담긴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네, 원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건강 지표를 관리하는 것을 단순한 개인의 미용이나 생존을 넘어 가족과 사회에 대한 도덕적이고 시민적인 책무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도덕적 책무요.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물려준 재산의 규모나 도덕적 평판만큼이나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기록해온 건강검진 수치와 혈관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품격과 책임감을 평가하게 되지 않을까요? 와, 다가오는 당신의 다음번 건강검진은 과연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건강 데이터가 곧 나의 도덕적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정말 뇌리를 강하게 때리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당장 내일 거울을 볼 때 내 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네요. 네, 보이지 않는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 그리고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규율과 통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 위에는 과연 어떤 선택이 놓여 있습니까? 당신의 심장과 혈관이 품격 있게 뛰기를 응원하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당신 고맙습니다.